라이브 문의 23세 남자 독일 혹은 유럽 취업 및 이민 문의드립니다. 토레타님 만 23세 군필자시고 고졸 현재 경력은 규모가 큰 레스토랑 홀 서버 편의점 물류센터 알바 좀 힘든 알바들 다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멘탈이 강하고 생존력이 좋은 편이죠. 어학능력 토익 900점 영어 실력 좋습니다. 2년 전 군복무할 때 응시 영미권 국가 친구들이랑 일상 대화할 때 문제없는 수준 프랑스어 기초 공부 중 A2에서 B1 수준이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자금은 한 400만 원 밖에 없네요. 아쉽게도. 그 다음에 이민 희망 국가는 뭐 독일 및 기타 뭐 유럽의 양질의 뭐 복지 선진국이라면은 마다할 이유가 없죠. 본인 희망 직종, 커리어, 물리치료, 호텔리어, 판매직, 사실 취업 이민만 할 수 있다면 뭐든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대 후 방황하던 중 해외 이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여러 나라에 검색하던 중 세미님 채널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언어에 관심이 많은 성격이라 한국보다는 정서적으로 유럽이나 영어권 국가에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유럽 배낭여행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베를린에 있는 한 식당에서 풀타임으로 면접에 합격한 상태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도 발급 신청을 하고 일을 시작하면 6월 초에서 중순쯤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좋아요. 독일어는 전혀 모르지만 일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어학원을 다니며 독일어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계획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을 하면서 어학원을 매일매일 또 오프라인으로 출석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학원을 다니면서 뭐 매일 다닐 수 있으면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매일 못 다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온라인으로라도 독일어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어학원은 한번 지나가면은 내가 다시 복습하거나 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지나갔는데 그 설명을 그냥 까먹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온라인 강의들은 내가 원할 때 다시 반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병행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면은 어학원에서 선생님이 뭐 무슨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를 내가 다시 뭐 유튜브든 동영상 강의를 찾아가지고 다시 청취를 하면은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선생님의 설명이 강의를 갔을 때 더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 뭐 미리 예습을 할 때도 유리하고 복습을 할 때도 유리하고 그래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를 항상 병행하시는 게 좋다. 이거는 독일어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제시된 연봉은 세전 27,000유로에서 32,000유로 정도이고 급여의 20% 정도는 팁으로 추가 수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서빙하는 이제 뭐 이런 한식당에서 서빙할 때 이게 아마 최저 연봉일 거예요. 이게 최저임금이 지금 독일 최저임금이 한 13유로 정도 되나 그래요. 12.82니까는 이거 뭐 어디 갔어? 이게 안 보이겠네. 12.8 곱하기 주에 40시간 일한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일한다. 52주. 그러면은 26,624유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주말 근무라든가 저녁 근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쳐줄 수도 있고 법에 따라서 약간의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돼요. 고용주가. 그러다 보니까는 27,000에서 32,000유로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챙길 거는 1년 계약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휴가를 다 챙겨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휴가를 고용주한테 좀 잘 얘기를 해서 챙겨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팁까지 뭐 손님들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처럼 팁이 무조건 의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통상 이렇게 뭐 그 애놀이라고 그러나요? 뭐 90한 5유로가 나왔다. 응? 뭐 95점 몇십 센트가 나왔다. 그러면 100유로 주고 나머지 뭐 4점 몇 유로는 그냥 팁으로 가지라고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서버가 다 가지는 게 아니라 뭐 그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 서버들 다 같이 모아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뭐 얼마씩 나눠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20%는 팁으로 더 받을 수 있을 걸로 추정한다라고 아마 그 식당 주인분이 설명을 해주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틈틈이 독일어를 배워서 최소 독일어가 아까 다른 분한테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소 B1에서 B2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지 아우스빌딩을 시도를 해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아우스빌딩만 제대로 들어가도 뭐 월급 한 1,000유로 이렇게 받으면서 직업 교육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독일어가 이제 조금 인기가 있고 같은 아우스빌딩 중에서도 좀 더 유망한 그런 직종들은 통상 B2가 필요할 거예요. 아무리 몸으로 때우는 일, 이라도 B1에서 B2 사이 어디 정도는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B1으로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 한국인이 독일어 시험을 쳐서 B1을 맞으면은 실제 커뮤니케이션이 B1 실력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 B2 정도 시험 통과를 해야 실질적으로는 이런 뭐 말하고 듣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실력이 B1 정도에 도달할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B2를 목표로 해야 된다. 그리고 B2를 목표로 하는데 알바를 또 풀타임으로 주 5일 8시간, 40시간 일을 하면서 1년 공부를 병행해서 1년 만에 독일어 B2가 나올 것이냐? 나이가 젊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로 일을 하다가 이제 그게 거주어가 비자가 만료가 될 것 같으면은 어학원을 더 추가로 등록해서라도 뭔가 이 체류를 연장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식당에서도 만약에 일을 잘 한다 하면은 일반 취업 거주 허가 정도 스폰서 해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뭐 식당 주인 사장님 마음이니까는 뭐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지만 이 식당에서 일반 취업 거주 허가 스폰서를 받아서라도 조금 2년 3년 더 버티는, 그리고 독일어 실력을 늘린 후에 다시 다른 아우스빌딩으로 갈아타는 이런 전략을 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알뜰하게 생활하고 집안이 여유롭지는 않아서 부모님께 매달 50에서 70만 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호주, 뉴질랜드도 좋습니다. 어떤 선택이 더 현실적일지 제 상황에 맞는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베를린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면접에 합격을 해서 오라고 한 거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그냥 가가지고 일 시작하면 돼요. 저는 이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만 지금 내가 가진 자금이 4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갔더니 식당 사장하고 분쟁이 생겨서 더 이상 나를 안 쓰겠다라고 하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인생은 트라이얼 앤 에러거든요. 한번 시도해보고 안 돼? 그러면 다시 나의 실수라던가 잘못 이런 거를 복기를 해보고 또 다시 도전.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좌절하지 않고 꾸준하게 도전을 이어가는 멘탈, 어떤 끈기, 의지, 사실 이거 하나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에 성공했다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can do attitude, can do,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의지, 자신감, 이거가 결여된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따라하면 돼요.
설사 첫 번째 시도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뭐 실패, 시행착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누나가 영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2년 내 영주권을 취득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길게 보고 한국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영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은 후 취업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한 지 오래됐고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은 아니었어서 수능을 쳐서 입학을 하기에 나이, 심리적, 금전적으로도 부담이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맞아요. 내가 공부에 별로 소질이 없고 그러면은 공부보다는 직업학교, 아우스빌딩을 통해서 아우스빌딩이 쉽다란 얘기가 아니에요. 아우스빌딩이 쉬운 건 아니지만 이런 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요새 뭐 킹산직 이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서도 킹산직 연봉 초봉이 막 한 5, 6천만 원 시작하고 그거 몇 년 경력 쌓이면 연봉 1억 받는 평균이 7천 연봉 1억 받는 야간 추가 근무하고 그러면은 연봉 1억 받는 킹산직도 많다고 한국에도 난리잖아요, 요새. 독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이 막 단기간에 연봉 1억 3천 받을 수 있다, 독일 가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몸을 쓰는 제조업 혹은 기능직, 이런 엔지니어도 아니고 웬만한 테크니션도 아니고 완전히 유지보수, 정말 현장 노동자, 근로자 이런 사람들도 연봉 1억 3천 받는 자리까지 꾸준하게 경력을 쌓는다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사례거든요. 현장 노동자도, 공장의 그 플로어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거 말고도 많아요. 블로그에 찾아보시면은 아우스빌딩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듣는 분들도 있으니까 수능을 다시 쳐서 대학을 입학한다라기보다는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경력만 있거나 해도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어도 수능 점수가 설사 없다 하더라도 방송통신대학교 입학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은 방송통신대학교 입학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니면서 나의 공부 능력을 향상시킨 후에 경력 쌓고 그걸 바탕으로 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방통대 경영학과, 방통대 컴퓨터과학과 이런 데 보내서 해외 취업까지 성공시킨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해외 거의 빅테크급 취업하신 분도 있고 혹은 해외에서 경영 진짜 순위 전 세계 그 대학교 순위 이런 거 꽤 높은 순위 그 학교에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씩 있고 그런 대학교의 대학원 과정, MBA 같은 과정 이런 과정에 진학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뒤늦게 공부의 어떤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내가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늦은 나이에 방송통신대학교 진학을 해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 특히나 이 경우에 자금 400만 원으로 당장 해외 나가가지고 아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현지에 정착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한번 제가 나가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일단 한식당 사장님이 연봉 이만큼 보장해준다고 했으니 싱글이라면은 이 정도 연봉으로 일단 생존은 가능하거든요. 생존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베를린 가서 경험을 해보고 만약에 정착이 잘 되면 좋고 아니면 그때 다시 이렇게 저렇게 유럽 여행이라도 좀 다니다가 한국 다시 들어와서 그때 방통대 또 들어가도 완전히 늦지는 않아요. 아직 젊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잃을 게 없어요. 이미. 한국에서 내가 어디 연봉 5천만 원 이상 주는 무슨 대기업에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도전도 자유롭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꼭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불리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겁날 것도 없어요. 이거 조금이라도 뭐 가진 사람들은 그거 잘못될까봐 새로운 도전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삶이 점점 더 좁아지고 굉장히 사람이 뭐 진취적이기보다는 굉장히 보수적 혹은 뭐라 그러죠? 방어적, 소극적 이렇게 변하기도 해요. 오히려 뭐 조금 가진 사람들이 나는 이미 토레타님 같은 경우에는 잃을 게 없다. 잃을 게 없으니까 저는 과감하게 뭘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